네, 안녕하세요. SAP 아리바의 김재욱입니다. 오늘은 저희 SAP의 차세대 ERP 시스템 S4 하나하고 구매 쪽에 가지고 있는 솔루션 SAP 아리바하고의 같이 결합했을 때의 여러 가지 장점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쉽게 접하실 수 있는 한 세 가지 정도 옵션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웨비나의 제목은요. 영화 제목하고 비슷한데요. SAP S4하나가 SAP 아리바와 함께 한다면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매 쪽에서 봤을 때 특히 뭔가 물건을 만드는 그게 테슬라를 만드는 거든 테라를 만드는 거든 어떤 인더스트리가 됐던 간에 뭔가 원재료를 사다가 그거를 제조를 통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판매를 하는 그런 이제 대기업 위주의 제조업 위주의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이 제조업들 같은 경우에 구매 부서들을 다 갖고 있고요. 그런 구매 부서에서 사실 구매 부서 입장에서는 제조업의 특히 구매 부서 같은 경우에 우리는 SAP ERP를 이미 쓰고 있는데 더군다나 최신 버전인 S4 하나를 사용을 하거나 이미 그걸로 가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왜 별도로 추가적으로 아리바가 필요한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한번 시작하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구매해서 보실 때 제일 먼저 그런 원재료들을 구매를 하기 위한 거래선들을 선정을 하거나 대부분은 기존 거래선들을 계속 유지를 하겠지만 새로운 원재료가 나오거나 새로운 제품이 나오거나 이럴 때 이제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또는 그런 변경이 없더라도 구매에서 항상 압박을 받고 있는 구매 원가 절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기적으로든 비정기적으로든 가격에 대한 협상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부분의 구매 부서들은 이런 협상들을 이메일이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시스템, 포탈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각각의 그 컴포넌트나 이런 어플리케이션 모듈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아리바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를 S4 하나하고 같이 쓸 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이게 사전에 SAP에서 다 인테그레이션이 돼서 나온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순히 기술적인 인테그레이션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그 전체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 프로세스 사원에서 SAP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를 하고 그 프로세스들을 실제 수행하는 시스템을 요 업무는 ERP S4 하나에서 수행을 하고 이 부분은 서플라이어하고의 컬래버레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의 다른 서플라이어들이 액세스하는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뽑아내서 만든 부분을 아리바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의 영역을 보면 서플라이어들하고 협업하는 그 영역이 아까 말씀드렸던 업체하고 가격을 내고를 하거나 새로운 업체를 선정을 하거나 경쟁 입찰을 시키거나 이런 쪽의 영역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고 계약이 맺어진 업체한테 실제 MRP를 돌리던 SCM 시스템을 돌리던 이 제조하는 계획에 따라서 자재의 소유량 기반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구매 발주를 내보내고 그거에 대해서 조달을 하는 조달 협업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 그런 물때에 대한 업체들이 청구를 하고 업체가 보낸 인보이스에 대해서 지불을 해주는 이런 영역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서플라이하고의 컬래버레이션이 필요한 부분이 다 아리바에서 커버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특히 제조업의 구매팀 중심으로 S4의 부가적으로 아리바가 갖고 있는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를 간략하게 쭉 소개시켜주는 자리라서요. 첫 번째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걸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정리를 해보면 저희랑 제조업의 구매팀하고 거래하는 서플라이어들하고 이 업체들이 어떻게 처음에 나하고 거래하는 서플라이어 포탈 같은 시스템에 이런 쪽의 온보딩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이 업체들이 거기에 올라와서 이 사용법을 배우고 여기서 어떤 식으로 PO를 조회하고 그거에 대해서 납품선을 어떻게 생성하고 납품한 거에 입고가 확인이 되고 나면 대금 청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문의가 오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게 그 제조업이 사업장을 해외로 확산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부를 추가를 하거나 이러면 이제 기존에 거래하지 않았던 업체들, 거래하지 않던 지역의 신규 서플라이어들도 같이 동일한 그 업체들의 교육이나 시스템에 대한 사용법 안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리바가 지원해주는 장점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리바라고 하는 게 SAP가 갖고 있는 글로벌한 단일 네트워크라서 이 네트워크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점점 저희가 강화하고 있는 방향이 심지어 같이 거래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도 그 네트워크상에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인사이트나 인텔리전스를 찾아내는 뭐 이런 것들에 점점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존의 방식으로 기존에 각자 뭐 인하우스로 개발된 포탈을 쓰시던 아니면 뭐 다른 되게 조각조각난 그냥 기능 위주의 솔루션들 가지고 별도로 개발을 하거나 이런 거 대비 SAP에서 S4하고 같이 고려해서 설계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같은 테크놀로지 플랫폼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아리바 쪽에서 사용하는 거하고의 장점을 한번 대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아리바라고 하는 거는 전체 회사의 특히 제조업들의 근간이 되는 ERP 시스템에 추가적으로 서플라이하고의 컬래버레이션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솔루션이고요. 그게 어떤 업무의 프로세스나 이런 그 제품 개발이나 뭐 실제 회사의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그 단계 관점에서 본다면 신제품의 제품 설계에서부터 새로운 업체의 발굴, 그 발굴하는 업체하고의 계약,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계속 조달 구매가 이제 양산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양산 단계에서 계속 제조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대한 실행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PO를 발행을 하고 그거에 입고를 받아서 실제 제조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납품받은 물때에 대한 지불을 하고 이 전체 프로세스에 걸쳐서 굉장히 여러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이 영역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업체를 선정을 하거나 뭐 입찰이나 견적을 내거나 또는 옥션까지 해서 이런 경쟁 입찰을 하는 부분이 저희가 쓰는 아리바에 있는 영역으로는 스트래티직 소싱 스윗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실제 조달 구매라고 흔히 얘기하죠. 발주를 내고 그 발주에 대한 납품서를 끊고 그다음에 그 입고를 하고 이후에 인보이스를 발행해서 대금 지불을 받는 부분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아리바의 솔루션이 서플라이 체인 컬래버레이션 또는 이게 제조업이 아니고 또는 제조업이라 하더라도 그 원자재나 이런 게 아니라 총무성 MRO라든가 아니면 뭐 용역 서비스 이런 쪽에 그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인다이렉트 프로큐먼트라고 부르는 부분이면 아리바 바이어라고 하는 솔루션 군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포지셔닝이 되어 있고요. 오늘 하나 추가로 좀 소개드릴 거는 이게 아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자주 말씀은 드리지 않아요. 근데 이 제품은 주로 이제 제조업 있을 때 고객들이면은 혹시 니즈가 있으면은 간혹 설명을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서플라이 베이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줄여서 SBO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 SBO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실제로 뭐 이런 SBO라고 하는 솔루션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리바의 전략 구매 솔루션, 스트래티지 소싱 스윗이라고 하는 거하고 같이 쓸 때 굉장히 큰 밸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거를 쓰는 가장 뭐 티피컬한 유즈 케이스, 뭐 이런 활용 예를 이제 한번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PLM이 됐던 S4HANA ERP가 됐던 이쪽에서 뭔가 신제품 아니면 기존에 양산되고 있는 모델에 대한 개량 모델 새로운 설계가 나고 이렇게 했을 때 또는 기존 모델에 대한 변화는 없지만 재료비 절감을 위해서 뭔가 구매 관점에서 소싱을 새로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원가 절감을 위해서 굉장히 드라이브하는 액티비티들을 프레셔를 그 구매팀들이 간혹 받는데요. 이제 그런 액티비티를 할 때 전체적인 이번에 새로 나오는 개량 모델의 재료비를 뭐 10% 절감을 해야 된다, 5% 절감을 해야 된다 이런 타겟을 받았을 때 과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에 어떤 업체에서 얼마나 절감을 하면 내가 전체의 재료비 타겟을 맞출 수 있을지 이게 이 업체한테 조금 절감이 잘 내고가 안 된 거를 다른데 어디서 보충을 하면 내가 전체 이 모델 관점에서의 모델 재료비를 맞출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고 또 업체들의 그 비딩이나 가격을 내고 하는데 참고 자료가 됐을 때 시장에 있는 마켓 데이터까지 같이 그 데이터베이스도 활용을 해서 이런 비교를 하거나 내고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잘 도와주게 해주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개발 단계든 양산 단계든 어떤 모델 재료비 절감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고 이런 재료비 분석하는 기능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하면 아마 그런 류의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통 이제 제가 봤던 제조업체에서는 이런 류의 업무 타스크를 갖고 있는 조직들은 보통 개발 구매 조직에서 많이들 하셨는데요. 그런 개발 구매 영역에 특화되어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론 넘어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솔루션에서 아리바의 그 전략 구매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 하고 그럼 방금 오늘 말씀드렸던 SBO, 서플라이 베이스 옵티미제이션이라는 이 솔루션하고 뭐가 차이냐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전략
전략 구매 솔루션이 굉장히 단순하게는 그냥 업체한테 입찰 견적 내서 가격 견적 받아가지고 선정 업체 비드 비교해서 선정하는 이런 기능이 있을 수 있지만, 제조업에서 활용할 때 제조업의 특성은 한 완제품 그 제품의 제조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굉장히 파트 수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그 레이어가 굉장히 여러 개로 뎁스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보험 하이어러키를 가지고 그 보험에 달려 있는 모든 부품들에 대한 소싱 업무가 필요한 거죠. 경쟁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가격을 내고해서 결정하고 계약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기능들이 전략 구매 스트래티지 소싱 스윗이라고 하는 전략 구매 솔루션이 갖고 있는 기능이고요. 이거랑 결합해서 쓸 때 그러면 SBO는 어디에 쓰냐? 이거는 사실은 이런 개발 단계 재료비 절감 활동의 일환으로 봤을 때 그 개별적인 제품을 구성하는 세부 부품, 그 부품 내에서 그 부품의 가격 원가 구조 뭐 이런 것들을 더 비교를 하거나, 이게 정말 그 시장가 대비 제대로 내가 싸게 사고 있는 건지 뭐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그런 매트릭하고도 같이 인덱스하고도 비교를 해보고 뭐 이런 것들을 원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뭐 대체되는 기능은 아니고요. 상호 보완을 해서 활용을 하면 굉장히 이런 전략 구매, 특히 개발 구매 조직 이런 데서 필요한 툴로서 잘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앞쪽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개발 단계나 양산 단계에서의 재료비 절감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SAP 아리바의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론으로 넘어가서, 지난달에 저희 이 시간에 웨비나 때 아마 서플라이어 리스크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SAP 아리바 라이브 이 이벤트에서 발표에 있었던 세션들의 주요 자료들에 대한 설명들을 한번 들으셨을 텐데요. 그 중에서 나와 있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실제로 뭐 S4 하나와 아리바를 활용하는 거에 옵션이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다 해서 옵션 1, 2, 3 이렇게 간략하게 아마 설명만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 3가지 옵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특히 첫 번째 옵션인 뭐 S4 하나 for Central Procurement라고 하는 이 솔루션을 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S4 하나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아리바의 옵션 중에 대표적인 거, 제일 먼저 저희가 첫 번째 솔루션으로 소개드리고 싶은 게 S4 하나 for Central Procurement라고 하는 부가 모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S4 하나를 도입하실 때, 특히 신규로 S4 하나 프로젝트를 고려하고 계시면 한번 특히 구매팀에서는 이 솔루션이 나한테 필요가 있을까 하고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고, 필요가 하다면 사실 별도로 나중에 추진하시는 것보다는 ERP 프로젝트 고려할 때 그 스콥에 들어가도록 IT 부서나 이 ERP를 추진하는 부서에 그 목소리를 내셔서 이게 그 프로젝트의 다음 버전의 S4하나 프로젝트 스콥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건데요. 그게 어떤 솔루션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ERP 시스템인 S4 하나 시스템이 있고요. 물론 그게 고객 사이트에 고객이 관리하시는 서버에 설치되는 저희 용어로 온프레미스 솔루션, 거기에 해당하는 S4 하나 인스턴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의 추세대로 우리 ERP도 클라우드로 가겠다 해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저희 SAP가 제공하는 S4 하나 클라우드 버전에서 ERP를 운영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게 됐든, 또는 나는 아직은 S4로 가지는 않았지만 일부는 SAP 옛날 버전 ECC라고 저희가 부르죠. 과거 S4 이전 버전의 SAP ERP를 쓰고 계신다든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는 이미 SAP 아리바 아까 말씀드렸던 바잉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는데요. 간접 구매 영역에서 나는 이미 선도적으로 아리바 바잉을 도입해서 쓰고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고객의 환경을 다 아울러 가지고 이런 여러 개의 백엔드의 구매 처리하는 시스템, 구매를 실행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PR을 내고 PO를 내고 ASN을 끊고, 그러니까 납품서를 끊고요. 대금을 지불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하나가 아니고 내가 여러 개의 사업부 단위로 쪼개서 개별 실행을 하고 있거나, 또는 내가 굉장히 아예 ERP 인스턴스 자체를 법인별로 따로 있거나 사업부별로 따로 있거나, 또는 우리 회사가 지금은 법인이 하나인데 옛날에는 2개 이상의 개별 법인이었던 게 합쳐졌는데 전산 시스템은 아직은 미처 통합이 안 돼 있다. 그렇지만 구매팀은 이미 합쳐서 업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2군데 시스템에 개별로 들어가서 내가 맨날 PO 내고 PR 체크하고
입고됐는지 체크하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들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런 환경이 있을 때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은 저희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거는 S4 하나를 도입하시는 고객 중에서 뭔가 우리는 개별적인 2개 이상의 구매 실행 조직이 있으면서도 본사 차원에서는 하나로 중간 관리를 하고 싶은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적합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간 관리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게 있는지 뭐 그거에 대한 게 이 가운데 동그라미 안에 설명이 조금 돼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요. 나는 구매 청구라고 저희가 부르죠. PR, Purchase Requisition이 생성이 되는 시스템이 SAP ECC 안에서 생성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보통 뭐 제조업의 직접 자재 같은 경우는 MRP 소유량이 생성이 되면은 SAP ERP를 사용하시면 SAP MRP 쓰시면 SAP MRP가 PR을 생성해 주는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별도의 SCM 시스템에서 뭐 MP나 FP 같은 플래닝 시스템들을 쓰시면 스케줄링에서 이 플래닝 해가지고 자재 소유량을 뽑아주는 시스템이 별도로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사람이 실제로 내 구매 청구를 생성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소스가 백엔드에서 PR을 생성하는 소스가 여러 개 있을 때 전부 다 할 필요는 없지만, 특정한 내가 본사에서 통합 구매를 하거나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싶은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내 본사에서 구매 청구를 다 몰아서 한 번에 승인하거나 검토를 하거나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니즈가 있으시면 PR을 중간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케이스 동일하게 구매 발주는 개별적으로 사업부의 구매팀들이 내는데, 그 중에서 전사 공통 아이템에 대해서는 전사에서의, 그러니까 헤드쿼터 레벨에서의 통합 구매나 통합 발주하는 조직이 있다. 이런 곳에서 발주는 여기서 통합해서 하겠다 싶으면 이제 구매 발주, PO에 대해서 중간 관리가 필요하신 거고요. PR이나 PO는 그냥 사업부나 개별 법인 단위에서 알아서 하는데, 그런 게 생성이 되는 근거가 되는 가격 내고한 결과로 생성되는 그 컨트랙 자체를 처음에 생성할 때는 내가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컨트랙에 대한 중앙 관리가 필요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이 컨트랙을 맺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업체한테 견적을 받고 가격을 내고하고 하는 거를 개별적인 사업부나 개별적인 법인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글로벌리 전사의 소유량을 가지고 전사적인 구매 볼륨을 다 모아서 회사 대 회사 레벨로 굉장히 전략적인 딜을 해서 가격을 유리하게 받아서 그거에 대한 실행은 개별 법인이나 사업부에 뿌려주겠다, 뭐 이러면 소싱이나 컨트랙을 또 중앙에서 관리하는 게 필요한 케이스가 될 수 있고요. 지금 설명드린 것 같은 이런 예들을 다 필요해야만 센트럴 프로큐먼트를 쓰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어떤 한 개라도 내가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센트럴 프로큐먼트를 쓰시면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 이점은 다음 장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근데 이거를 그 이점 대비 내가 이거를 얼마나 비용이 드느냐,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셔야 할 텐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막 S4 하나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의 스콥에 센트럴 프로큐먼트에 대해서 반드시 인풋을 넣으셔서 이 센트럴 프로큐먼트가 우리 회사가 도입하려고 하는 S4 하나 프로젝트의 스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가격적인 면에서나 뭐 구축하는 비용 면에서나 뭐 굉장히 많은 베네핏을 보면서 이 새로운 기능들을 가지실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 기능들을 요즘 앞에서 제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요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한 거를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S4 하나에서 특히나 뭔가 여러 개의 구매 조직의 분산 실행은 있으면서 중앙의 관리에 니즈가 있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센트럴 프로큐먼트라고 크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실제 들어가 보면은 주요 6가지 형태의 유형의 센트럴, 중앙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게 아까 얘기 드렸던 구매 청구에 대한 PR에 대해서 중앙에서 승인하는 워크플로우나 통제나 이런 것들을 하거나, 또는 이제 이 부분은 엔드 유저가 사용하는 거거든요. 내가 필요한 양에 대해서 PR을 생성하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냈던 PR에 대해서 구매팀에서 PO가 나가서 입고가 돼서 내가 수령을 했는지 수령 확인하는 것까지 이 기능에서 같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뭐 아마 대부분은 간접자재일 경우에도 해당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센트럴 레퀴지셔닝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쉐어드 서비스 센터 같은 거를 운영을 하겠다. 글로벌리 내가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개별 발주내는 이 오퍼레이셔널 바이어를 각 사업부별로 아니면 각 법인별로 별도로 두지 않고 중앙에 아니면은 별도의 리즌별로 쉐어드 서비스 센터를 운영을 해서 구매 특정 기능에 대한 쉐어드 서비스 센터 운영,
뭐 이런 거 한다면 센트럴 퍼체이싱이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센트럴 프로큐먼트에서 지원이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런 그 PO가 생성되는데 근간이 되는 그 계약을 생성을 할 때 그 계약에 필요한 업체와의 내고나 경쟁 입찰을 시행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기능이 센트럴 소싱과 센트럴 퍼체이스 컨트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업체들이 자기가 물건을 납품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금 청구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 회사는 뭐 구매 발주는 법인별로 아니면 사업부별로 분산해서 하지만 대금 지불해주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AP 업무라고 그러죠. 어카운트 페이어블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외상매입금에 대한 그 대금 물대를 지불해주는 업무는 중앙에서 한 군데서 본사에서 다 하겠다. AP 센터를 둬가지고 쉐어드 서비스처럼 해서 그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 예를 들어 이런 걸 도입을 한다라면 이 부분을 또 중앙화하는 니즈들이 필요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구매에 관련된 이런 모든 그 트랜잭션이나 어떤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다음번 구매에서 좀 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한 그 데이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부분을 중앙으로 집중해서 뽑아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이 크게 봐서 한 6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센트럴 프로큐먼트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뭐 계속 제가 설명드리면서 말씀은 드렸지만 한 번 더 정리하는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센트럴 프로큐먼트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런 상황일 때 가장 퍼펙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실명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의 사업부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고요. 각 사업부별로 구매팀이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부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생산 법인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한국에 거의 없기도 하죠. 뭐 해외 사업장, 그게 중국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고 동남아에도 있고 저 동유럽에도 있고 멕시코에도 있고 유럽 내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거든요. 거기 각 그 생산 법인별로 구매팀이 있고 거기서 구매를 실행을 하지만 일부 글로벌한 공통자재에 대한, 특히나 그거에 대해서 실행은 각 법인에서 별도로 하겠지만 정기적으로 하는 통합 내고 같은 것은, 아니면 통합 계약은 본사에서 해줄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글로벌 소싱 아이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글로벌 공통자재, 키자재, 뭐 핵심 자재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본사에서 법인에서 분산해서 생산을 하고 그 생산하는 기지별로 구매팀이 별도로 있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특정 카테고리의 항목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관리를 하는 니즈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사실은 이 센트럴 프로큐먼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잘 적용이 될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요, 이런 뭐 전형적인 큰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아까 모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또 흔히 이게 가장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우리 회사는 굉장히 M&A를 많이 활발하게 해서 사업 영역을 단기간에 다각화시킨 회사다. 뭐 조인트 벤처 사업도 해서 스핀오프 시켜가지고, 또는 조인트 벤처로 해서 신규 사업 영역에 진출하는 것도 굉장히 많다. 뭐 이런 걸 했을 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뒷단에서 운영하는 ERP 시스템, 그러니까 ERP 내에서 발주라는 트랜잭션이 메인이 돼서 일어날 텐데요. 그거 안에서 사실 그 ERP 시스템들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다. 이게 시간에 따라 계속 바뀐다. 근데 이거를 뭔가 내가 중앙 관리를 하고 싶어서 전체적인 ERP 통합 프로젝트를 대규모로 벌이기에는 버겁고, 구매 입장에서는 통합 구매는 갖고 싶고, 이럴 때 제일 적합한 솔루션이 센트럴 프로큐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관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 구매 관점에서는 본사의 시스템을 확보한다. 구매의 정책을 본사 구매 정책이나 본사에서의 내고나 컴플라이언스 관리하는 거나 투명성을 강화하거나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구매 거버넌스라고 하는 관점에서 큰 메리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IT 관점에서 보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개별 발주를 생성하는 뒷단에 있는 백엔드 ERP 시스템이 별도로 있더라도 그 시스템들을 손대는 게 굉장히 그 노력을 최소화하면서 통합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또는 또 다른 관점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글로벌 ERP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글로벌 ERP로 통합하는 것을 한 번에 못하니까 각 지역별로 아니면 사업부별로 순차적으로 페이지 어프로치를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하겠다. 근데 그러면 구매 부문의 통합은 그 글로벌 ERP 프로젝트가 다 끝나는 2년, 3년 뒤까지 기다려야 된다.
못 기다리겠다. 뭐 이제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적합합니다. 그래서 백엔드에 미처 통합되지 않았을 때 기존의 옛날 버전의 ERP하고 새로 도입하고 있는 S4 ERP하고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본사에서의 통합 구매 관점의 그 컨트롤이나 뭐 비저빌리티나 이런 것들은 확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는 내가 신규 사업부 새로 아니면 어디 머지를 하죠. 뭐 어디에 뭐 전장 사업부 같은 거를 새로 머지했다.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사업팀을 화학 업체에서 새로 그 공장을 뭐 인수를 했다. 근데 이거를 뭔가 여기에 들어가는 키자재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컨트롤을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사실 통합 구매 니즈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적합한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옵션이고요. 제가 기억하시나요? 이러고 해서 말씀드렸던 옵션 3개 중에 첫 번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것도 혹시 정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것도 한 몇 달 전에 저희 웨비나에서 한번 했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뭐 그때 이름이 뭐라고 불렀던 이름이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용어는 디지털 서플라이어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업체 포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 DSN이라고 부르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리바 네트워크, 아리바가 제공하는 업체 포털 이거에 해당하는 거는 글로벌리 싱글 커머스 네트워크가 하나 저희가 굉장히 거대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거든요. 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업체들이 트랜잭션을 할 수 있는 포털을 제공해주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요. 그냥 저희가 이거를 컨셉을 설명할 때 그런 예를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즘 핸드폰 사가지고 핸드폰을 개통을 할 때 심카드 갖다가 꽂잖아요. 그런 예하고 비슷합니다. ERP 사셔가지고요. ERP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업체하고 PO 주고받고 뭐 인보이스 주고받고 ASN 주고받고 포캐스트 주고받고 이런 컬래버레이션을 하려면 옛날처럼 그거 요구사항 다 정리하고 또 화면 디자인하고 몇 달씩 기다려서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치 핸드폰에 그냥 심카드 꽂듯이 저희 S4 하나에 미리 사전에 인테그레이션이 돼 있는 아리바 네트워크를 컨피규어만 딱 잡아주면 바로 그런 트랜잭션들, 그런 컬래버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심플하게 기본 형태의 구매 관련된 트랜잭션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컨셉으로 내놓은 게 디지털 서플라이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큰 노력을 많이 들여서 막 나 유별나게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기본적인 거 활용하더라도 이런 모든 트랜잭션이나 이런 거를 디지털화해서 빨리 쓰고 비즈니스적인 베네핏을 얻는 데 더 관심이 있다. 뭐 이런 고객사들이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저희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초점을 맞춰서 내놓고 있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유의 컬래버레이션이 되느냐 뭐 쉽게 말하면 그냥 PO죠. 근데 그 PO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단에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입찰 견적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PO를 발행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물건을 납품할 때 보통 저희가 SAP ERP에서 쓰는 용어로 ASN이라고 그러죠. Advanced Shipping Notice라고 하는데 ASN을 생성을 하고 뭐 그거 기반으로 ERP에서는 입고를 잡죠. GR을 잡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물품에 대한 거일 때 이런데 실제로 서비스 구매에 대한 것도 저희 SAP ERP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쓰시는 경우는 물건에 대한 PO에 해당하듯이 서비스 구매에 대한 것들은 서비스 엔트리 시트라고 하는 다큐멘트가 활용이 되는데요. 이거를 업체들하고 컬래버레이션 하는 것도 같이 디폴트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대금 지불 청구하는 인보이스, 그 다음에 그 인보이스가 처리돼서 지불 예정 정보에 대한 공유해 주는 거, 여기까지 전체 엔드투엔드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이것들이 사전에 통합이 돼서 하는데 그냥 사전 통합이라고 해서 그럼 우리 커스터마이징이나 딱딱하게 우리 환경에 맞지 않는 것, 실정에 안 맞는 건 어떻게 하죠?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저희가 컨피그레이션을 룰 형태로 많은 걸 제공하는데 그게 한 120가지가 넘습니다. 그 120가지는 굉장히 세세한 레벨에 예를 들자면 인보이스를 생성을 하는데 이거는 전체 PO 나간 거에서 뭐 부분 납품을 하더라도 10% 이상 납품하지 않았으면은 인보이스 대금 청구를 못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여러 가지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다 일일이 개발해 가지고 코딩하지 않고도 아리바 네트워크상에서 컨피그레이션 룰을 세팅을 해주면 동작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이걸로 불충분하고 우리 회사는 굉장히 큰 회사고 개발 구매 단계까지 또는 뭐 다른 굉장히 정말 커스터마이즈드 워크프로우 지원이 필요해. 그러면 저희 이거의 고급 버전이 있어요.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 컬래버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 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옵션이었고요. 시간이 벌써 30분이 됐는데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옵션은 간접 구매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조업이든 뭐 비제조업이든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분이 간접 구매고요. 보통 저희가 뭐 요즘은 이미 많이 다 고객분들께서도 많이 접하시고 교육이 많이 돼 있고 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옛날엔 간접 구매 그러면 MRO 뭐 그냥 이렇게 거의 동일시 하셨었거든요. 사실 근데 간접 구매라고 하는 거는 그런 뭐 MRO가 아주 대표적인 물품이 될 수는 있는데요. 그거보다도 더 제일 비중이 큰 거는 서비스 구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 용역이든 프로페셔널 서비스라고 저희가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의 그 외주 계약,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표적인 영역들이고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영역이고 이 부분에 저희가 갖고 있는 솔루션을 그 중에서도 특히 고객의 프로세스 관점에서 구매 정책이나 규정 준수, 투명성 강화하고 사전에 잘 관리하는 거에 관점을 둔 거를 저희가 가이디드 바잉이라고 하는 이 패키지로 딱 묶은 컨셉이 있는데요.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S4하나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가장 뭐 전통적이고 이미 잘 많이 접하셨던 시나리오는 저희 아리바 바잉에서 이 가이디드 바잉을 이용을 해서 내가 필요한 물건에 대한 것들을 선택을 해서 구매 요청을 하면 그 접수된 구매 요청에 대해서 발주로 전환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S4 하나로 보내는 아주 심플한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일종의 아리바 가이디드 바잉을 카탈로그 시스템처럼 사용하는 거죠. PR을 생성하는 데까지만. 이거를 꼭 아리바 바잉을 쓰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매 정책이나 규정 준수, 뭐 컴플라이언스, 투명성 이런 거에 대한 그 가이디드 바잉 기능을 확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를 확보를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구매 트랜잭션부터는 중앙에 ERP에서 관리를 하겠다 하면은 이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게 꼭 S4 하나만이 아니라 앞에서 설명드렸던 센트럴 프로큐먼트로 간다고 하면은 6가지의 주요 프로세스 중에 첫 번째로 나왔던 센트럴라이즈드 퍼체이싱 레퀴지션 PR의 중앙 관리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PR을 생성하는 소스 시스템이 SAP ERP거나 SAP S4 하나거나 이것만이 아니라 저 아리바의 가이디드 바잉을 지원하는 아리바 바잉이라고 하는 모듈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PR들이 다 한 군데 모여서 중앙에 관리할 수 있고 이게 또 PO로 전환됐을 때 아니면 백엔드 ERP에서 생성된 PO를 중앙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뭔가 어프로벌을 하거나 실제 PO 발행을 하는 거죠. 아니면 캔슬을 하거나 리젝을 하거나 뭐 이런 식의 또 컨트랙에 대한 것들을 중앙 관리하고 이런 기능들을 같이 엮어서 쓸 수 있는 시나리오들입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S4 하나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아리바의 옵션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옵션 센트럴 프로큐먼트, 디지털 서플라이어 네트워크, 그 다음에 가이디드 바잉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직접 받기 전에 우선 채팅창에 쭉 올라온 질문 먼저 한번 훑어서 하나하나 먼저 답변 드리고 그 다음 추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안녕하시냐는 질문이 있었고요. 네, 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S4 하나에 아리바의 기능을 포함시킬 수 있는 건가요? 아리바는 S4와 별도 모듈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예, 별도 모듈이고요. 당연히 S4하고 아리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하는 프로세스의 설계부터 다 같이 연동돼서 설계가 돼 있고요. 그리고 그게 시스템적인 인터페이스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다 실제 개발이 끝나가지고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완벽하게 연동이 되어 있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잘 들립니다. 외에는 네, 이커머스에서 택배 시스템에 대한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약간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이 솔루션의 범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구매 관점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했던 것들이고요. 택배 시스템 배송 쪽에 넘어가는 부분이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4하나와 아리바 간의 주요한 차이점, 이거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회사 내부에서 구매팀 사용자, 그러니까 구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구매팀 사용자가, 내부 사용자가 혼자서 ERP 안에서 회사 내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들, 이런 게 S4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구매 업무의 특성상 이게 서플라이어한테 뭔가 인터랙션이 있어야만 전체 업무를 완성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PO를 생성하더라도 PO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누구고, 그 업체는 이 자재가 이번 달에는 가격이 얼마고, 또는 이 업체는 평균적으로 이 자재를 납품하는데 리드 타임은 얼마나 걸려서 내가 필요한 시점까지 될 수 있을지 판단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시스템상에 보이는 단순한 데이터 외에 고려할 사항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은 시스템 내에 최종적으로 ERP 안에 저장은 되지만 그거를 생성하기 위한 업무의 입장에서 보면 ERP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고, 그게 전통적으로는 이메일을 하시거나 대면 미팅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뭐 이런 컬래버레이션을,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을 디지털화해서 할 수 있게 시스템적으로 시스템을 확장을 해서 외부의 서플라이어들하고 내가 디지털로 일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플랫폼, 이게 아리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센트럴 프로큐먼트 설명드릴 때 나온 질문 같은데요. 미국 본사와 한국 지사에서 사용할 경우 전체 가격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유저수인가요? 이거는 저희 영업팀에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미국 본사, 한국 지사, 유저수, 저희가 이 센트럴 프로큐먼트를 가격을 매기는 매트릭이 있는데요. 그 매트릭대로 그 기준으로 가격 산정을 하고요. 뭐 하여튼 더 이상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건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영업팀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본사에서 계약해서 롤아웃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한 부분. 이거는 저희 쪽에서 하는 질문이고요. 센트럴 프로큐먼트 적용 시에 글로벌 업체인 경우 각 국가별 물류비 공급 일정 가격 차이, 맞습니다. 요 질문 하신 이게 사실 센트럴 프로큐먼트 내에서도 센트럴 컨트랙 기능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요. 이런 순수하게 물대 레벨에서 중앙에서 이제 내고를 하고요. 그게 실제 로컬에서 실행을 될 때는 물대 외에 진짜 운송비도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 가격을 내고해서 결정한 통화가 달러 기준이다, 유로 기준이다, 뭐 글로벌 자재인 경우에 이런 건데, 내가 실제 발주를 낼 때는 우리는 거래하는 통화는 원화다, 엔화다, 뭐 회수하다, 뭐 이렇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무슨 룰로 컨버전 하냐, 이렇게 해서 실행할 때의 센트럴 컨트랙을 실제로 각 로컬 실행 시스템에 배포할 때 덧붙게 돼서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게 물류비나 뭐 환율,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감안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 컨트랙에서는 물대 관점에서 글로벌한 가격 가지고 내고를 해서 그거가 결정이 된 거를 센트럴 컨트랙으로 생성이 되고, 이게 백엔드에 있는 각 사업부별, 지역별 ERP에 배포가 돼서 로컬 컨트랙이 생성이 될 때는 지금 말씀드린 물류비나 환율이나 이런 게 반영이 돼서 생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미국 본사와 한국 지사의 법 체계가 다른 경우에 로컬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유저별로 다르게 설정이 가능한가요? 예, 이거는 ERP 자체에서 설정하는 기능들 가지고 충분히 이런 니즈 때문에 ERP를 컨피규어를 할 때 멀티 컴퍼니로 쓰던 아니면 인스턴스를 분리를 하던 이렇게 실행하는 단위별로 개별적인 실행 시스템을 2개 ERP를 쓰시는 거고요. 그렇게 돼 있는 환경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특정 전략 자재나 글로벌 소싱 자재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관리하겠다라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또 부가적으로 센트럴 프로큐먼트가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가이디드 바잉하고 카탈로그 구매의 차이 딱 말씀드리면, 쉽게 말하면 카탈로그는 내가 없는 그냥 종이 카탈로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이디드 바잉은 굉장히 똑똑한 이 CPU가 붙어있는 카탈로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CPU가 있어서 사용자가 그냥 카탈로그에 있는 거 뭣도 모르고 아무거나 사겠다고 했을 때 그거는 우리 회사의 구매 정책에 어긋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바이어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통제를 걸어줄 수 있는 이런 인텔리전스를 갖고 있는 게 가이디드 바잉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옵션인 가이디드 바잉의 경우 MM이 아닌 PM으로 연동이 가능한 거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이디드 바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매 시스템 입장으로 보면 PR을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이디드 바잉에서 PR이 생성된 거를 연동을 할 때 MM의 PO 전환 대상인 PR로 가는 게 아니라 PM 모듈에서 이쪽에서 필요로 하는 그 청구 수량, 소요량으로 연동을 하도록 설계를 하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첫 번째 옵션 센트럴 프로큐먼트에 대해서 중앙에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분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다 컨피그레이션 하는 거라서요. 뭐 룰에 대해서 어떤 특정 카테고리에 대해서 이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PR, PO, 컨트랙, 뭐 소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보이스에 대해서는 센트럴 프로큐먼트로 오고 안 그러면 그냥 바이패스해서 원래대로 백엔드 ERP에서 수행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 대상은 한번 결정해 놓으면 뭐 영원 불변 이럴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거는 운영하시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ECC 6.0을 아리바하고 연계한다고 할 때 인테그레이션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서 제일 큰 차이가 아까 말씀드릴 때도 뭔가 백엔드 만약에 센트럴 프로큐먼트 환경에서 하신 질문이라면요. 그러니까 백엔드에 여러 개 있는 ERP 인스턴스 중에 하나라도 S4 하나가 있으시면은 센트럴 프로큐먼트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이 기능들을 활용하시는데 ECC나 S4나 차이가 없이 다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회사는 불행하게도 아직은 S4가 없다. 그러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옵션 중에 기본적으로 아리바가 백엔드 ERP가 SAP ECC 6.0 이거에 대해서 다 고려해서 동일한 메리트를 얻을 수 있게 다 활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디지털 서플라이어 네트워크이고 가이디드 바잉이고 뭐 카탈로그로 연계해서 쓰는 거 이런 게 다 되지만 센트럴 프로큐먼트 관련해서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S4 인스턴스는 있으셔야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 지금 S4 도입을 검토하시거나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시는 고객사에서는 지금이라도 얼른 IT 부서에 달려가셔서 센트럴 프로큐먼트도 포함시켜 주세요 하고 요구사항을 내시면 굉장히 부담 없이 이런 추가된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리바 클라우드 서비스 상에서 어떤 보안 인증, 제가 요거를 테크니컬하게 다 읊을 수 있을 정도의 그 테크니컬한 지식은 없지만 제 수준에서 필요한 보안 인증은 다 얻었다 이렇게 답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리바가 굉장히 오래된 솔루션이고요. 데이터 센터가 처음에 미국, 유럽 뭐 이런 데 위주로 처음에 생겨서 호주에도 생기고 중국도 생기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각 국가별 뭐 글로벌한 뭐 특히 요즘 뭐 되는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거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보안 인증이 있거든요. 그 데이터 센터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인증도 있지만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데 데이터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건물에 출입 보안은 되는지에서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관련된 인증 절차들이 많고 인증 종류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취득을 해야 당연히 이런 거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걱정 안 하시고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리바하고 아리바 네트워크의 차이를 한다면 이거는요. 아리바는 굉장히 큰 개념입니다. 이 아리바 안에는 오늘 말씀드린 건 제조 구매팀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포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모듈들이 많이 있고요. 소싱도 있고 컨트랙도 있고 바잉도 있고 저희 쓰는 모듈 이름을 이렇게 돼 있는데 고객 용어로 쓰면 내가 전략 구매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 단계든 양산 단계든 재료비 관리하는 데에서부터 업체 선정해서 입찰 견적 비딩하는 뭐 이런 모듈, 계약하는 모듈, 발주를 내는 모듈 또는 간접 구매를 관리해 주는 모듈, 업체를 관리해주는 모듈, 뭐 대금 지불 있고, 뭐 아니면 재고 협업, 뭐 이런 걸 관리해주는 모듈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아리바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그럼 아리바 네트워크는 뭐냐? 쉽게 컨셉으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카탈로그하고 가이디드 바잉이 뭐냐고 물어보셨던 거랑 비슷한데요. 글로벌하게 표준으로 표준이라고 하고 싶은 거의 해도 될 만한 그 많은 업체들이 올라와 있는 서플라이어 포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SAP 아리바가 주도를 해서 활용을 하고 저희 SAP 아리바의 고객사들하고 거래하는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워낙에 이 아리바를 쓰는 고객사들이 많기 때문에 아리바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는 업체 수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싱글 단일 뭐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업체 포탈은 각 개별적으로 구축하신 고객사 바이어 회사 별로밖에 없잖아요. 그것들을 다 모아놔서 한꺼번에 통합된 비즈니스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다음 질문이 관련이 있는 거네요. 아리바를 사용하면 각 협력사가 우리 시스템을 사용할 텐데 협력사 시스템에서 직접 쓸 수 있도록 연동하는 프로젝트도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리바 네트워크라는 게 업체 협력사들 입장에서 사용하게 되는 포탈, 기본적으로 제가 포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해당되는 UI 따는 뭐 모바일 앱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서플라이어들한테. 근데 포탈이고 모바일 앱이고 이건 기본적으로 사람이 인터랙션을 하는 건데 제조업체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콜라보레이션하는 덩치 큰 그런 주요 서플라이어 같은 경우는 사실 B2B로 연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리바 네트워크라고 하는 시스템 서버하고 실제로 이런 기능이 필요로 하는 고급 협력사들하고는 시스템 레벨에서 B2B로 인테그레이션이 가능하도록 다 체계가 돼 있고요. 당연히 그런 프로젝트 진행하고 현재 러닝되고 있는 고객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다이렉트 구매 담당자이신데 SAP SRM CLM을 사용하고 저희 굉장히 충성스러운 SAP 고객이시군요. 감사합니다. 곧 아리바로 시스템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시스템인지 공유는 못했으나 구매 요청 계약이 연동된다고 하는데 소싱 모듈, 예 맞습니다. 소싱 모듈은 아까 지금 말씀한 대로 구매 요청 계약이요. 이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네요. 구매 요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바잉이라고 하는 모듈에서 갖고 있는 기능들이고요. 계약은 스트래티직 소싱이라고 하는 소싱의 그 모듈의 일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CLM에 해당되는 게 계약 연동이라서요. 이 부분이 소싱하고 컨트랙,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전략 구매 모듈, 그러니까 그 입찰, 견적, 뭐 옥션 플러스 계약 관리, 이 모듈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실제 발주를 하게 물건 필요한 거에 대해서 인다이렉트 쪽에서 구매 청구를 내고, 그러니까 옛날 용어로요, 뭐 데스크탑 퍼체싱 이런 말도 썼고, 뭐 셀프 서비스 바잉 이런 용어 쓴 적도 있었는데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걸 아마 SRM으로 구현을 하신 게 아닐까 추정을 해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게 바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쓰고 계시고 아리바로 바꾸신다 그러는 거 보면 두 가지 다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뭐 어느 고객사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희 솔루션을 스트래티지 소싱과 바잉을 다 사용하고 계시네요. 영어 한글 뭐 유저별로 다 유저가 그때그때 우리 핸드폰에서 내가 사용 언어 영어로 한번 바꿔보면은 다시 돌리기 힘들어서 고생하시겠지만 하여튼 영어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국어로 바뀔 수도 있고, 또는 내가 포르투갈어를 알면 포르투갈어로 바꿀 수도 있고, 스페인어로도 바꿀 수 있고, 뭐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뭐 이건 당연히 각 유저별로 그때그때 바꾸기만 하면 바로 화면에서 변경해서 적용이 됩니다. 여기 더 있나요? 질문이? 예, 여기까지가 제가 웨비나를 진행하는 동안 올려주신 질문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셨네요. 제가 너무 천천히 얘기했나 봐요. 이렇게 막 질문하실 시간이 다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또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끝내겠습니다. 세 셀 동안 질문 안 올리시면 끝냅니다. 하나, 둘, 셋. 네, 이상으로 오늘 S4하나하고 해리가 세리를 만났을 때도 아니고 S4하나가 아리바를 만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가장 흔한 세 가지 시나리오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뭐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이 채널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필요로 하는 이런 적당한 분을 찾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